안녕하십니까? 사법정의TV 김함입니다. 오늘은 내가 윤석열을 고발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다음으로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에 거의 버금가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을 형사고소, 고발한 고소나 또는 고발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조금 궁금해집니다. 그 중에 제가 참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올해 2020년 7월 9일 날 1차 고발을 했고요. 또 같은 달 7월 30일 2차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날 3차 고발을 했고요. 중간에 8월 5일 날 법무부에 감찰 진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는 3번 고발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통틀어서 현직 검찰총장을 3회 고발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물론 제가 개인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상임 대표로 있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느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서는 현재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을 10여 회 이상 엄청나게 많은 회차에 걸쳐서 고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3번 고발한 것이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을 고발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나는 왜 윤석열을 고발했나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윤석열 총장을 고발한 것이 2020년 7월 9일인데요. 잠시 그 당시 상황을 좀 회고해 보면 그 당시에 한참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15년 만에 발동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 전 기자죠, 지금은.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 때문에 그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하라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특임인 검사 수준으로.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전주, 그러니까 7월 2일 그 근방으로 해서 그런 수사 지휘에 대해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때 윤석열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한 후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이 하나의 항명이 아니냐,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수사 지휘를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질 않고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유일했던 우리 사법사에 유일했던 어떤 검찰 역사상 첫 번째로 발령된 수사지휘, 그 당시에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는 받아들이되 어떤 그런 뭐 검찰 조직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수사지휘는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사퇴하지도 않았고 윤석열의 경우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의견 수렴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양새가 국민들에게 자신의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작년에 조국 전 장관 그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대통령이 고유한 인사권을 발휘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도 거의 되지 않아서 곧바로 내사에 착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말부터 정말로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우리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정말 이렇게 수사를 할 수도 있구나라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압수수색 횟수 그리고 한 일가를 정말로 초토화시키는 조국 장관 일가의 모든 구성원 정말 어린아이 정말 조카만 제외하고 정말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당연하고요.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죠. 그 동생, 친동생, 그 다음에 오촌동생 조범동, 그 다음에 자신의 어머니, 노모이신 어머님, 지금 현재 웅동학원 이사장이신 그 어머니, 그리고 또 재수씨, 전 재수씨, 그러니까 이혼하고 난 재수씨,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되나, 정말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 이게 뭔지를 절감할 정도로 정말 초토화시키는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올해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즉 소위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보여지는 전 대검 반부패부장을 했던 한동훈 검사장과의 어떤 유착 의혹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한명숙 총리 사건 경우에는 결국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뉴스타파 등등에서 새롭게 밝혀지는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에 한만 원씩 돈을 줬다라고 기소돼서 처벌을 받았던 한만 원씨의 경우는 그분은 사실 검찰에서 진술을 수차례 그렇게 불려가서 수십 차례 조사를 받는 가운데서 그렇게 어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명숙 총재에게 돈을 줬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지만 법정에서 1심 법정에서부터 본인이 스스로가 뉘우치고 자신의 진술이 잘못됐다, 검찰 진술은 허위다, 돈을 주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법정에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법정에서 이런 주장을 결정적인 증인인 한만호 씨가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한만호 씨의 수감 동료, 그러니까 같은 깜빵에 있었던 그 동료 죄수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만호 씨가 한명숙녀에게 돈을 줬다, 이런 내용의 진술을 하게 만듭니다. 법정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 진술로 인해서 한만호 씨의 진술은 부정되고 한만호 씨의 감옥 동료들의 진술에 의거해서 결국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은 무죄였습니다. 근데 2심에서, 항소심에서 그런 점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 어떤 효력을 발휘해서 결국은 재판부가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를 하죠. 그리고 결국 끝내 대법원에서 그것이 확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이 다시 불거져서 올해 3, 4월경부터 그 계속해서 그게 문제시되고 온 언론에 그게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가 잘못됐다. 즉 증인들의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된 정도가 아니라 검찰 수사팀이 사실상 위증을 교사한 그런 내용의 보도들이 뉴스타파를 중심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의 조작 수사, 검찰이 한명수 총리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런 정치검찰의 어떤 그런 끝판왕 같은 그런 수사였다. 그리고 수사 재판이 이루어졌다. 그런 점을 밝히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진정, 그러니까 한만호 씨의 동료 어떤 중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늘상 씨인데 그분이 양심 고백 차원에서 그것을 폭로를 하고 결국은 그것이 법무부의 진정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다른 동료 진술을 실제 했던 분도 또 양심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법무부의 진정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대검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이 결국은 그것을 대검 감찰부장인 직접 한동호 제가 성함을 잘 기억이 못하겠는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직접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자꾸 대검 감찰부에서 맡지를 못하게 윤석열 측에서 어떤 모종의 그런 제재에 가까운 그것을 저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조국 사태를 보면 이것은 전형적인 검찰권의 남용, 검찰 수사권의 남용이다. 어떻게 정말로 이렇게 사법사상 초유의 이런 한 일가를 초토화시키는, 이것은 반인권적이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수사권의 남용입니다. 이 검찰이 보여준 행태는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쿠데타에 가까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단죄를 해야 된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채널A 사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옹호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암위를 자꾸 개인적으로 자신이 그것을 막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검찰총장이 공명정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그것을 수사해달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그런 당시 수사팀에 의한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검사가 관련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이런 그런 작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던 고발장인데요. 그 세 가지 내용이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1차 고발 사건은요. 이 1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정이 돼서 지금 수사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어떤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결론이 나오든 국민의 한섬으로서 그리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검찰 사법 분야의 개혁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수사해야 된다. 죄목은 직권남용,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수사 지휘권을 너무나 직권을 남용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그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많은 검사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십 명의 검사들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은 정말 정당한 수사요, 필요한 수사요, 국가의 공권력을 써도 된다라고 과연 동의했을까? 그 수십 명의 평검사들부터 부장검사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윤 총장의 어떤 이러한 수사 지휘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부하들 중에 정말 몇 사람 정도는 최소한 이건 너무 과도하다. 이건 너무 정치적이다. 이건 너무 편향적이다. 이건 너무 불필요한 수사다라고 국민의 어떤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검찰 공권력도 일종의 정부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공명정대하게 불편부당하게 수행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작년에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아젠다, 자신이 현 정권의 핵심 실세인 조국 전 민정수석을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검찰 개혁의 정말 아이콘이었죠. 조국 전 장관이. 조국 전 장관을 무너뜨림으로써 검찰의 기득권, 자신들이 중요하게 갖고 있던 검찰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검찰 개혁의 어떤 그런 사유가 됐던 검찰권의 어떤 독점, 기소 독점은 물론이고 기소 편의주의, 또 수사 지휘권, 직접 수사권, 여러 가지 정말 수사 동료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OECD 국가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압도적인 검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것을 놓치기 싫어서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부하들 중에서는 반드시 저는 동의하지 않았던 그런 검사들도 많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를 실행했던 부하들 중에서 자신은 정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정말 공권력의 낭비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검사들이 많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검찰 수사권 남용, 즉 직권을 남용했다, 수사지휘권을 그렇게 보고요. 또 직무유기 측면에서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되는, 정말 수사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직속상관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수사 지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주일이라는 기간이긴 하지만 본인이 뭔가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가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군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거는 직결 처분감인데, 그런 종류의 항명, 사실상의 항명을 하고 검사장을 소집하고 이런 모양새로 국민들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이 행해야 되는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직무유기의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서 수사해달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방송에서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본인 입으로도 자신은 헌법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 전 장관 수사를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말을 국민들 앞에 증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본인이 스스로 헌법주의자라면 헌법 제11조 1항에 나오듯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 그 말에 자신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사건, 1차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서는 어떠한 고려도 없이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제발 수사를 진행하십시오. 정말 시간만 질질 끌다가 각하처분이라는 어이없는 그런
무성의하고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추후에 공수처 출범 시에 1호 사건으로 접수할 것입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도 그럴 것이고 아마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그 책임을 지기 싫다면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중앙지검장 그리고 또 형사 3부에서는 담당 검사께서는 반드시 이 고발 사건을 진행을 해달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는 왜 윤석열을 고발했나 라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검찰개혁과 사법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것이다, 막연하게 모든 것이 다 순리대로 갈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순진한 기대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서 이 길을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그 단체 슬로건인 가슴에서 행동으로 라는 그런 말처럼 정말로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또 실제로 행동에 옮겨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저희 지금 방송에 지금 하단에 저희 어떤 후원 내용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방송 유튜브를 제가 하는 이유도 사실은 제 개인의 어떤 생계나 돈벌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우리 사법정의와 검찰개혁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부터도 지금 정말 고발해야 될 건, 그러니까 사법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그 고위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정말 어이없는 그런 사건들을 당한 사법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또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사법 피해를 당했는데 그거 억울한 거에 대해서는 제3자들 고발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죄, 즉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되는 사건, 모욕죄 같은 사건 이외에는 누구든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저희 단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 펼칠 계획인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저희 방송 사법정의 TV를 많이 봐주시고 지금 조회수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정말 빈약합니다. 여러분 좋아요는 물론이고 구독 많이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링크를 좀 많이 홍보를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영상이 유료 어떤 그런 광고료 등의 어떤 이런 수익 혜택을 보려면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고요. 조회수의 합이 10만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달성이 되려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아직도 까마득한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영상을 많이 퍼날라 주시고 링크를 많이 주변에 최대한 많이 전파해 주셔서 구독자 1000명과 10만 명 조회수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유튜브 뭐 후원 이렇게 직접 안 해주시더라도 유튜브 영상만 그냥 많이 봐주시고 주변에 많이 이렇게 퍼날라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저희를 도울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법정의 TV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카톡 여러분이 카톡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퍼뜨려 주시고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저희가 고발했던 사건들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공유도 드리고 또 저도 평범한 가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다 영상을 통해서 또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여러 가지 생계에 바쁘지만 대한민국의 검찰 사법 개혁을 위해서 여러분이 도움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까지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